여러분, 지금 일본 정부, 미국 언론, 그리고 전 세계 기술 시장까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한국이 단 90일 만에 보여준 한 가지 기술. 일본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규제를 후회했고, 미국은 세계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서울의 연구실, 공포 대신 이상한 확신을 띠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의 반전.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사다리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버츠입니다. CNN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쿄 지국에 파견 중이에요. 주로 국제 경제와 기술 산업을 다룹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기술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해왔어요.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강하다고 믿었죠. 한국의 소재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뉴스 피드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속보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전면 규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무역 분쟁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화수소요. 반도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소재더군요. 이건 그냥 화학물질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입니다. 오후에 일본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이 열렸죠. 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90일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90일이요? 겨우 석 달이라는 거잖아요. 삼성과 SK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석 달 만에 무너질 수 있다니요. 믿기지 않았죠. 회견장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 일본 기자들은 이미 확정된 미래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끝이야. 삼성 주가 폭락할 거야. 결국 일본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들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들처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불화수소가 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했거든요. 조사할수록 놀라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 표면을 세척하는 데 쓰이는데요. 순도가 9.999999%는 되어야 합니다. 소수점 아래 9개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산 불화수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일본 기업들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수입량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일본이 한국의 산업 심장부를 정조준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요. 직접 현장을 봐야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이 정말 90일 안에 무너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취재 허가해 주세요. 이건 아시아 전체를 흔들 사건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승인했어요. 저는 곧바로 짐을 쌌죠. 노트북과 카메라, 녹음기까지 챙겼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말 무너진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 겁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모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까요? 하지만 그건 희망적 관측일 뿐이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한 시장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취재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삼성 관계자, 정부 관료, 소재업체 엔지니어까지 리스트를 만들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죠. 과연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일본 관료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90일도 버티기 어렵다. 정말 그럴까요? 석 달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너진 산업과 좌절한 사람들로 가득할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일본의 기술 독점은 수십 년간 쌓인 거니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한국에 도착하면 대체 무엇을 보게 될까요? 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할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멈춰 선 공장들일까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일까요? 좌석 벨트를 매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취재 질문들을 정리했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에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죠.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위기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공항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급박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일본에서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혼란이나 불안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거리는 활기찼죠. 상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이게 정말 위기에 빠진 나라의 모습일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삼성 본사 근처였어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야 했죠.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삼성 본관 앞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죠.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 맞나 싶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통역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규제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은 되죠. 하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요? 어떤 준비 말씀이신가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다음으로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였어요.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자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위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죠. 기회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기회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공장이 멈추는데 무슨 기회란 말입니까? 하지만 관계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SK 관계자도 만났어요. 판교 근처 식당에서 만났죠. 그분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본 언론을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한국의 위기를 다루고 있었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재고 바닥나기 시작. 삼성 주가 불안감에 흔들려. 하지만 제가 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했어요. 오히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 괴리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국내 소재 업체를 방문하기로 했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업체였습니다. 불화수소를 다루는 곳이에요.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출입증을 확인하고 들어갔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엔지니어 한 분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밤새 작업하셨습니까? 통역사가 제 질문을 전했습니다. 네. 요즘 쉴 틈이 없습니다. 일본 규제 때문에 힘드시죠? 그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엔지니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단순한 결의가 아니었죠. 뭔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곧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독점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기술을 어떻게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정말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본 관료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90일도 버티기 어렵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일본이 뭔가를 놓친 걸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말만 했죠. 준비하고 있다는 말, 곧 보게 될 거라는 말. 하지만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 정부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무슨 발표인가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려 있었죠. 저는 바로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발표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보였죠. 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상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삼성, SK, 그리고 국내 소재 업체 대표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소재 업체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술렁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산화요? 정말로요? 대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도 99.9%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에요. 이미 양산 체제에 돌입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독점했던 기술을요? 한국이 그걸 깼다고요? 너무 빨랐어요. 일본이 규제를 발표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옆에 앉은 한국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대요. 몇 년 전부터요? 네.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는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준비의 결과였죠. 일본의 규제는 오히려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뿐이었어요. 삼성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없어요. 다음 달부터 전량 국산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SK 관계자도 같은 말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도 손을 들었죠. 정말 일본 제품과 같은 품질입니까? 소재업체 대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더 우수해요. 우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 말에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급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뉴스였죠.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은 관계자들을 둘러쌌어요. 저도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2016년부터입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3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겁니다. 일본은 전혀 몰랐겠죠. 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양산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싶었어요. 발표만 하고 공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었죠. 회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 관료의 말이 떠올랐죠. 90일도 버티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버틴 게 아니었어요. 돌파한 겁니다. 일본의 독점을 깬 거죠. 호텔로 돌아와 도쿄 지국에 연락했습니다. 동료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도쿄 분위기 어때요? 난리예요. 정부도 기업들도 충격받은 것 같아요. 예상 못했나요? 전혀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해낼 줄 몰랐대요. 일본의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 대가는 곧 나타날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까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죠.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일본 독점 무너뜨려. 기사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산업 패권의 변화였죠. 한국이 일본의 목줄을 끊어낸 겁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규제도 세계의 의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곧 더 큰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성에 있는 소재업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며칠 전 만났던 엔지니어분이었죠. 공장 견학 오시겠습니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연히 가겠다고 했죠.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통역사와 함께 차를 타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며칠 전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지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죠. 엔지니어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발표 보셨죠?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룸으로 안내받았어요. 특수 복장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죠. 거대한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게 불화수소 생산 설비입니다. 엔지니어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은빛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세한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 높은 순도를 달성했습니까?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정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일본과는 다른 방식이죠.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을 만든 겁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더군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설명을 들었어요. 품질 검사 과정도 봤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죠. 불량률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품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더 까다롭게 관리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었어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넘어선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성과 SK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믿더군요. 언제부터 공급하십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만 늦췄을 뿐이었죠.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발표 시점을 당긴 셈이었어요. 공장을 나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쿄 지국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본 기업들 반응 어때요? 주가 폭락 중이에요. 특히 불화수소 제조사들이요. 예상했던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 몰랐대요. 일본 기업들의 오만이었습니다. 독점에 취해 경쟁자를 무시했던 거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당황하고 있어요.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데 별 수가 없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생산 체제를 구축했어요. 일본이 규제를 풀어도 소용없었죠.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반응은 엇갈렸죠.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반대로 일본 소재 기업들은 떨어졌죠.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저녁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이번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애널리스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게임 체인저예요.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이 무너졌어요. 한국이 새로운 공급자로 떠올랐죠. 대만도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영향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산을 쓰게 될까요? 당연하죠. 일본 독점이 깨졌으니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일본의 공격을 역이용한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일본이 위기에 빠졌죠.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수정했어요. 한국 불화수소 세계 시장 문 두드린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것 같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게 아니었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은 꺼지지 않고 있었죠. 한국의 공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도록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곧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했죠. 한국의 불화수소 성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도쿄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동료 기자였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 도쿄증권 거래소가 난리야. 무슨 일인데요? 일본 소재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불화수소 제조사들은 20% 넘게 떨어졌어.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긴급 대책 회의 중이래.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대. 일본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규제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요. 오히려 한국의 자립을 앞당겼죠. 이제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었어요. 오후에 삼성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더군요. 간담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물론이고 외신 기자들도 많았어요.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죠. 삼성 반도체 부문 임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불화수소 전량을 국산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예상했던 발표였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국산 불화수소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일본 제품보다 뛰어나요.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단순히 대체품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이었어요. 수율도 개선됐습니다. 불량률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더 좋은 품질에 더 높은 생산성까지요. 일본 제품을 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질문 시간이 왔어요. 저도 손을 들었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보입니까? 임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대만 기업들도요. 대만이요? 반도체 강국인 대만까지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입니까?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발표가 있을 거예요.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급히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쪽 소식통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과연 사실일까요? 저녁에 대만 업계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산 불화수소에 관심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일본 독점이 깨진 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품질은 믿을 만합니까? 삼성이 쓴다면 문제 없겠죠. 우리도 테스트해볼 생각입니다. 파급력이 아시아 전체로 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국 시장만 공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미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였어요. 한국 소재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관심 있습니까?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요.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죠.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놀라웠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 무너질 거라던 예측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뒤집혔죠. 일본이 잃은 것과 한국이 얻은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독점 시장을 잃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우위가 무너졌죠. 반면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기술력까지 인정받았어요.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일본 방송이었어요.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불화수소 국산화로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하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나왔어요.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감하고 있었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국산 불화수소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 반도체 소재 강국으로 도약.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온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일본은 위기였고 한국은 기회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명확했죠. 공급망 재편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전극이 아니에요. 산업 패권의 이동이었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힘이 옮겨가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저 불빛들 아래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위기를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불화수소는 이제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한국산 불화수소 도입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움직인 겁니다. 회견장으로 달려갔어요. TSMC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석했죠. 한국 소재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가 우수했어요. 이건 엄청난 신호탄이었습니다. TSMC가 인정했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일본 제품 대비 어떻습니까?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더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회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가격까지 저렴하다니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을 완전히 잃은 셈이었습니다. 오후에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한국 소재 업체를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급 다변화를 위한 행보였죠. 저는 다시 화성의 소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이 더 늘었고요. 생산 라인도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정신이 없어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옵니까? 대만, 미국, 유럽까지요.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할 판입니다. 공장 안을 둘러봤어요.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고 있었죠. 건물 증축 공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엔지니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 오더군요. 협력하자고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정중히 거절했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본이 갑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증권가 애널리스트와 통화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국 소재 기업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반대로 일본은 바닥이 안 보여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한국이 소재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불화수소는 시작일 뿐이에요. 불화수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다른 소재들도 국산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녁에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광화문 근처 식당이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파급력을요.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았죠.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른 핵심 소재들도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까지요. 한국의 야심이 보였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역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협력할 건지 경쟁할 건지요.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국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소재 시장 장악 시작. 일본의 독점 시대 끝나. 공급망 재편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헤드라인들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몰락을 다루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어요. 한국 소재 기업들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급락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일본이 90%를 차지했어요. 이제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한국의 모습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뉴욕 본사에서 걸려온 거였죠. 에밀리, 내 기사 반응이 뜨거워. 특집 기사 하나 더 써줄 수 있어? 어떤 주제로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됐는지 분석해줘. 본사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산업 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쓰겠어요. 전화를 끊고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됐어요. 불화수소는 그 시작일 뿐이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변화를 정리했어요. 일본의 규제, 한국의 반격, 세계의 반응까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했으니까요. 2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계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한국의 불화수소는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제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죠. 주제는 반도체 소재 산업의 미래였습니다. 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불화수소를 석유와 비교해 봅시다. 석유는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중동, 러시아, 미국, 베네수엘라까지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다릅니다. 극소수 국가만 생산 가능해요. 일본이 독점했고 이제 한국이 합류했죠. 교수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순도 9.999999%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1g만 불량이어도 수천억 원 손실이 나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중요한 관점이었죠. EUV 시대가 되면서 불화수소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없으면 공정 자체가 멈춰요. 교수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원이에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석유는 대체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대체제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죠. 다음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어요. 시장 가치로 환산해 볼까요? 불화수소 시장 규모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드는 반도체 시장은 수백조 원이에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불화수소 없이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기반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물질인 줄 몰랐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기술 패권이 이동한 겁니다. 일본은 왜 실패했습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오만이었죠. 독점에 취해 경쟁자를 무시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어요. 다만 방심하면 안 되죠. 중국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한국의 시대였어요. 저녁에 한 소재 업체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이었죠. 처음 개발 시작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회장이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은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를 반복했어요. 수백 번도 넘게요. 하지만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웠어요. 주말도 반납했죠.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회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죠.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불화수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건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었죠. 석유 전쟁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석유보다 더 귀한 게 기술이었죠. 특히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은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기술의 시대. 타이핑하면서 깨달았어요. 세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원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땅속에서 나오는 게 자원이 아니에요. 연구실에서 나오는 게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땅덩어리는 작지만 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기사 중간에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의 석유는 기술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 유전을 발견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다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한국은 증명했다.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것을.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기사가 세계에 전해질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장을 써야 했습니다. 이 긴 여정의 결말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취재는 이미 끝났죠.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봐야 했거든요. 그날 아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쓴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일본, 한국의 불화수소 규제. 한국 90일 안에 무너질까?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세계 공급망 한국 중심으로 재편.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를 취재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었죠. 저장된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도쿄에서 썼던 기사 초안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위기, 반도체 산업 붕괴 임박. 저는 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예측이었으니까요. 아니, 단순히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써야 했어요.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을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세계 기술 패권의 새 축이 되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석 달 전 일본은 한국이 90일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속 이어갔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어섰다. 일본의 독점을 깨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기억들이 문장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속도는 세계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석 달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위기를 예상했어요. 멈춰 선 공장들과 좌절한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선입견이 깨진 거였어요. 저는 일본의 기술력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내야 했어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 취재를 마칩니다. 첨부 파일을 달고 송고 버튼을 눌렀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작 같기도 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시작이요. 오후에 마지막으로 삼성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갔죠. 떠나십니까? 네. 취재가 끝났어요. 어떠셨습니까? 한국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인정합니다.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자신감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다음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더 많은 소재들이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석 달간 머물렀던 방이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었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선입견의 위험성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목격했죠. 하지만 가장 큰 건 이거였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요. 저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죠. 고맙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써야 할 게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기록이요. 나는 한국을 다시 쓰기로 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3달 전 나는 한국의 위기를 취재하러 왔다. 하지만 본 것은 한국의 저력이었다. 일본이 독점을 무기로 삼았을 때 한국은 기술로 맞섰다. 그리고 이겼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기쁘게 인정한다. 한국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었어요. 제 변화의 기록이었죠.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걸요. 한국의 다음 이야기를 취재하러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